세계유산 수원화성. 날씨 좋은 김에 일조하기. 5부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변소 이야기. 하나 더 해줄게. 그걸 들어주겠어. 영국 런던을 갔는데, 네, 지금 그 런던 박물관을 가는데, 아, 네. 거기 이제 가려면은 이제 전철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네. 너무 마려워가지고 네.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 역에서 내렸어. 네. 내렸는데 화장실도 없고, 하여튼 거리를 내가 배회했지. 네. 근데 영국은 그 역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네. 그 나무 같은 거 심고 정원 같은 게. 네. 뭐 어떻게 해외인데 들어가서 봤지 볼일을. 아, 내가 정원에서. 잡혀가는 줄 알았어. 네. 원래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네. 네. 근데 다행히 네.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나갔을 때는 음. 화장실을 보이면 무조건 간다. 아. 나중에 가야지. 나중은 없어. 아니, 근데 그 잔디밭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잔디밭에. 큰 거를? 아니 작은 거. 아, 아유, 작은 거 뭐. 에이. 아니, 나도 깜짝 놀랐네. 큰 거는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시설은 북포로 성곽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치성 위에 지은 목조 건물이며 군사들이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곳이다. 북포로는 화성의 5개 포로 중 하나이다. 캄보디아에서 아, 그러셨어요? 현장 거기는 완전 밀림 정글이잖아요. 네, 네. 화장실도 없어 네. 당연히. 네. 근데 그때잖아요. 그러면은 활력수가 많은 걸 이제 네. 찾아서 따요. 어. 나뭇잎을 아, 이렇게 해결하고. 아, 거기서는. 근데 큰 거든 작은 거든 네. 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진짜 정글이나 이런 데 밀림 가면 네. 뱀이 나올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볼일 보다가 뱀을 가끔 보거든요. 네. 그럼 무섭잖아.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가고 싶지.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끗해졌어요. 네, 맞아요. 금총안, 원총안, 원총안, 금총안, 원총안, 금총안. 그건 알아요? 머릿속어. 아, 예. 이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원총안, 금총안. 예. 위에서도 쏘고, 밑에서도 쏘고. 저게 구멍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참 복은 잘해놨다. 이게 문제가, 근데 보강영상 이런 데 보면은 네. 이 목재로 만든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방어시설에는 목재를 별로 안 쓰더라고요. 어, 다 돌로 만들거든요. 어, 또 우리나라 근데- 사실 총 쏘면 다 뚫리는데, 다 뚫리는 거지. 우리나라 만드는 방식이 있으니까 네. 한국화 하다 보니까. 그때 인식이 반영이 된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 뚫려도 된다거나 네. 뭐 아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 네. 짠한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화성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한 말을 하니까. 나는 아기자기하다고 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만리장성 가보면 네. 그 이렇게 보면은 시야가 넓어서 그렇지 네. 막 웅장하고 네. 그러니까 구간마다 뭐 좀 틀리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자주 가는 곳들 있잖아. 사진에 자주 나오는 거. 네. 몇 번 많이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용성 그지? 이런데 어. 만리장성은 그런데 어, 이제 읍성, 그러니까 수원화성을 비교하는 읍성 같은 데 가면 그 웅장하지. 여기 이제 마차가 다 있잖아요. 맞아. 이게 만리장성 워낙 기니까 네. 다 그렇게는 못 만들겠지. 그런 그 양심상.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만리장성. 그 뚫은 거, 밀어버린 거.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주민들이 네.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벽을 그냥 뚫어버렸어. 뚫어버렸어. 길을 만들어버렸어. 서북공심동에 왔습니다. 공심도는 적의 동향을 살핌과 동시에 공격도 가능한 시설로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다. 수원시 심벌마크의 누각의 모티브가 바로 이 건물이다. 3층 건물로 아래쪽 부분은 석재로
위쪽 부분의 벽체는 전돌로 쌓았다. 내부는 전투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었으며 계단을 통해 오르내렸다. 정조는 서북공심돈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니 마음껏 구경하라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이거 한번 말씀드렸나? 원래 유럽의 성곽들 보면은 이 공심돈 이런 포대가 처음에 만든 거는 이게 삼각형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 둘레가 라운딩으로 바뀌어요. 질문입니다. 왜 바뀔까요? 진짜 쌍화생이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삼각형이야. 유럽계. 근데 그게 나중에 라운드로 바뀌어. 왜 바뀔까요? 무기 사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리하군요. 네, 관련 있어요.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더 이렇게 방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가 서라운드로? 그것도 방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맞는 거죠. 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근데 이제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 무기 사용. 단면적의 차이예요. 왜냐면은 이게 삼각형으로 생기잖아요. 삼각형 생기면 그 안에 그 포를 놓으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서 내 기억에는 한 대포에 12명이 붙어야 되는데 되게 비좁다는 거예요. 근데 라운딩으로 만들면 안에가 공간이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포를 이렇게 약간 방향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라운딩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막 유럽 성곽학계 박사님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또 내가 수원화성 생각이 딱 나더라고. 우리나라 이 수원화성에 이제 저기 공심동 같은 거 라운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각형이지만은 라운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그 이후에 들어온 게 반영이 된 거지. 시기가 딱 확실하게 맞아. 딱 나오네. 시기가 딱 나와. 이런 구조물은 우리나라에 이전에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중국에도 없어요. 이런 구조물 없어. 그 이전에는 없어. 근데 재밌는 거, 일본에서 천수각하고 높은 건물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 그게 또 재밌어요. 영향이. 예. 그거는 언제 들어오냐면 거기가 16세기에 많이 생긴대요. 그전에는 없어, 천수각이. 근데 그게 들어오는데 천수각은 언제 들어오냐? 고방의 요새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랑 그런 데랑 교류를 막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예, 교류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 배워온 거야. 그런 거를. 지들끼리.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건너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수각이 없잖아요. 근데 천수각이 사실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 예, 막 층수도 막 7층짜리 있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껏 해야 2층 뭐. 그치.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유럽의 공학 기술이 전 세계에 이미 16세기부터 했다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 그거를 어떻게 부정을 해? 그 과학기술 퍼뜨린 거를. 우리나라는 그런 과학기술이 없었는데 중국도 없었고 뭐랄까 산업경상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만든 사람들 막 천시하고 무시하고 잡아 가둬버리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결국엔 다 배워온 거죠. 지금 들어갈 누각은 화서문의 물루이다. 화서문은 수원화성의 서문이다. 문의 앞부분에는 반다령으로 된 전축 옹성이 있는데 이 옹성은 한양도성의 흥인지문처럼 한 면이 트여 있어 문을 출입할 때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선시대 건축에는 일정한 위계 질서가 있다. 같은 성문이지만 장안문과 팔달문은 높은 격식을 갖춘 반면 창룡문과 화서문은 한 단계 격을 낮춘 형태이다. 석축의 규모도 작고 1층 물루의 팔짝지붕으로 이루어졌다. 화서문은 창건 당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18세기 건축 기술을 보여준다. 공성 안석축에는 공사를 담당한 감독관과 우두머리 석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서울과 개성, 강화도에서 온 석공이 참여했는데 박상길은 축성이 끝난 후 석공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상을 받았다. 현판은 화성 축성의 총책임자였던 최재공이 썼으나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좀 신기한 게 그런 뭐 목수라든지 건축을 했던 담당했던 대목수라든지 뭐 여러 장인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우리 푸죽간에 저기 고기 써는 사람 뭐 나전칠기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옛날에 맞아. 다 멸시받던 사람들인데 네.
기술은 지금 보면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멸시를 당했는데도 네. 계속 기술이 이어졌어. 그렇지. 나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계속 하니까. 어. 근데 그거 계속 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기술은, 그러니까 계속 계속 테크놀로지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요즘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강제적으로라도 그 일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그 세계유산 아까도 얘기했는데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여기 심재덕 시장이거든요. 여기 이제 수원 문화원장도 하고 그 이제 수원시장도 했는데 재임 시절에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그 사람 기억 못하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기억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이렇게 그 보존해서 활용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잊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사실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을 잊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정치인들도 맞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구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저기 이렇게 보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잊혀지는 거죠. 이 맞아요. 수원이 화성만 남은 거지. 맞아요. 점점 그런 그 정치인들에 대한 생각이 좀 네. 다각화되고 있어서 네. 그 우리는 보시면 외국 가면 제일 인포메이션 제일 처음에 여기를 그 발굴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존하기까지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얼굴이나 그런 치적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다 이렇게 팜플렛이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누가 발견했고 누가 이거를 최초로 해서 어떻게 했고 그런 히스토리인데 그런 게 너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조선시대라니까. 항상 산업공상이야. 산업공상의 소리를 지금 500년인가요? 그러면 네. 500년 됐죠. 털어내기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그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사상이 계승되고 가문이 어떻고 아직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으니까 다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다 대학 보내. 학교 진학률이 산업공상에서 일단 문맹률이 거의 99%잖아요. 저기 문맹이 저기 퇴치가 된 게. 다 대학 보내고 다 사를 만들고 싶어서 다 선비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선비가 되냐고. 누가 소를 누가 키워 진짜. 근데 수탈당하는 게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DNA가 남아가지고. 그 경찰 검사 무사하고. 전 좀 아쉬운 게 조선시대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산업공상의 그 정치 지정자들이 나라에 도입을 했나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그럼요. 그래서 나라가 좀 더 못 살더라도 돈이 산업공상을 하면 상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돌면은 돈이 막 돌면 돌면 나라는 불황해지는 게 확실한데 그걸 모르고 그걸 도입한 게 아니라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렇죠. 통치를 위해서 아는데도 좋은 방향으로 안 가는 거지. 혹시 자기 거 뺏길까봐. 그렇죠. 5부는 여기까지지. 6부에서 다시 만나요.